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188년 역사의 세계 1위 미국 농기계 회사예요. 그런데 이 트랙터를 산 농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산 기계를 내 손으로 고칠 수가 없거든요. 간단한 부품 하나 바꾸려 해도 제조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공식 수리센터까지 왕복 3시간, 수리 예약 잡히는 데만 2주예요. 수확철에 트랙터가 2주 멈추면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 트랙터가 집어삼키고 있어요. 미국 수출 51% 폭증, 만족도 북미 전체 1위, 188년 왕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들을 소개할게요. 188년 역사의 미국 농기계 황제 존 디어, 그리고 도전장을 내민 한국 트랙터 3인방 대동의 카이오티, TYM, LSM 트론입니다.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한국 트랙터의 미국 수출액이 약 6억 1천만 달, 우리 돈으로 8,900억 원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51%가 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같은 기간 북미 트랙터 시장 전체는 오히려 14% 넘게 쪼그라들었거든요. 시장은 줄어드는데 한국 제품만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8,900억이면 한국이 미국에 파는 라면 전체보다 큰 금액이에요. 트랙터 한 대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인 걸 생각하면 매일 수십 대씩 미국 항구에 내리고 있는 셈이죠. 가격을 직접 비교해보면 격차가 확 느껴집니다. 미국 최대 농기계 거래 사이트 트랙터하우스 기준으로 비슷한 마력대를 놓고 보면 한국산 카이오티나 TYM 130마력급이 89,000달러에서 115,000달러 사이예요. 존디어 동급 모델은요 142,000달러에서 223,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국산은 1억 3천에서 1억 7천, 존디어는 2억에서 3억 2천이에요. 힘은 비슷한데 가격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싸기만 하면 의미 없잖아요. 중국산도 싸거든요.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경쟁력인데 한국 트랙터는 그 품질까지 증명해버렸습니다. 2025년 북미 장비 딜러 협회에서 만족도 조사를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북미 전역 4,000개의 딜러가 가입된 업계 최대 협회가 매년 트랙터 제조사를 12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건데 딜러들이 직접 점수를 매기는 거라 현장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TYM이 전체 1위를 차지했어요. 7점 만점에 평균 5.38점, 경쟁사 평균 4.24점을 1점 넘게 앞질렀고 12개 항목 중 9개에서 1위 아니면 2위를 싹쓸이했습니다. 존디어도 아니고 일본 쿠보타도 아니고 한국 브랜드가 미국, 캐나다 딜러들한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카이오티는 업계 최장 수준인 6년 품질 보증을 내걸었습니다. 엔진부터 변속기, 구동축까지 트랙터 핵심 부품 전체를 6년 동안 무상으로 책임진다는 건데 보통 다른 업체들이 2년에서 4년 보증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유럽에서는 7년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0%에서 50% 저렴하고 만족도는 북미 전체 1위이고 보증 기간도 업계 최장이면 이 숫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역전이 가능해진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가격 차이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존디어의 돈 버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단서가 나와요. 존디어는 트랙터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트랙터를 팔고 난 다음에 진짜 돈을 버는 회사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소프트웨어 잠금장치 덕분입니다. 요즘 트랙터는 옛날 트랙터랑 완전히 달라요. 내부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컴퓨터가 트랙터의 모든 걸 관리합니다. 연료 분사량, 배기가스, 온도 조절까지 전부요. 문제는 존디어가 이 컴퓨터에 디지털 자물쇠를 채워놨다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간단한 부품을 교체해도 존디어가 만든 전용 프로그램으로 잠금을 해제해야 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오직 존디어 공식 수리센터에만 제공됩니다. 농부가 직접 고치고 싶어도 동네 정비소에 맡기고 싶어도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결국 존디어 수리센터를 찾아가야 하고 거기서는 존디어 순정 부품을 씁니다. 다른 부품보다 훨씬 비싼 순정 부품을요. 우리 일상에서 비슷한 걸 찾으면 프린터가 딱 맞아요. 프린터 본체는 5만 원인데 잉크가 3만 원이잖아요. 프린터 회사는 본체가 아니라 잉크로 돈을 벌죠. 그래서 다른 회사 잉크를 못 쓰게 칩을 박아 놓는 겁니다. 존디어가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규모가 다릅니다. 프린터는 5만 원이지만 트랙터는 2억에서 3억이에요. 잉크 대신 시간당 2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매번 받는 겁니다. 농부가 존디어 트랙터를 사는 순간 그 트랙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수리비와 부품비가 전부 존디어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업계에서는 트랙터 한 대의 평생 수리 비용이 구매 가격과 맞먹거나 더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트랙터 만드는 제조업체 같지만 실제로는 수리 시장을 100% 독점한 구조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장악한 것처럼 한번 그 도로에 올라타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2025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존 디어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리노이, 미네소타,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까지 5개 주가 합류했고 세계 최대 농기계 회사가 연방 법정에 선 거예요. 핵심은 존 디어가 소프트웨어 잠금을 통해 수리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했다는 겁니다. 반거래위원회가 밝힌 존 디어의 수리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은 100%예요. 100%라니까요. 독점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존 디어 트랙터를 산 순간부터 수리할 때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2025년 6월 연방법원은 존 디어의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존 디어가 장비를 기술화하면서 농민들을 자사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 소프트웨어를 공식 수리센터에만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이 더 가깝고 저렴한 선택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적시했어요. 188년 역사의 존 디어가 법정에서 이런 판결을 받은 겁니다. 농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 소송이 그 분노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농부들은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의 한가운데에 한국 트랙터가 있었어요. 한국 트랙터는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존 디어가 자물쇠를 달았다면 한국 트랙터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존 디어에서 카이오티로 바꾼 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그가 꼽은 장점들을 보면요. 연료 필터나 유압 필터가 나사만 돌리면 빠지는 방식이라 공구 하나면 충분하고 먼지 필터는 경쟁사가 1개 넣을 때 카이오티는 2개를 넣어서 먼지 많은 농장 환경에 맞췄고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잠금이 없다는 거예요. 부품을 갈아도 트랙터가 안 잠기니까 농부가 직접 고치고 바로 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카이오티를 만드는 대동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도 철학의 차이를 보여줘요. 존 디어 소프트웨어가 수리를 막는 자물쇠라면 대동 앱은 정반대입니다. 부품 교체 시기를 미리 알려주고 고장을 원격으로 진단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요. 트랙터 위치 확인, 작업 기록 관리, 이상 징후 사전 알림까지 해줍니다. 같은 기술인데 쓰임새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기술로 고객을 가두느냐, 기술로 고객을 돕느냐, 이 한 끗 차이가 미국 농기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농촌 커뮤니티가 얼마나 끈끈한지 아시나요? 옆 농장 주인이 쓰는 트랙터가 좋다고 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이웃 3명이 다음 주에 판매점을 찾아가요. 농부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트랙터 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카이오티가 6년 보증을 자신있게 내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농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계가 더 오래 가거든요. 존 디어식 자물쇠 모델과 완전히 반대되는 발상입니다. 결정적 계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코로나로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기억하시죠? 반도체 부족, 물류 대란, 부품 조달 지연이 농기계 시장도 덮쳤습니다. 존 디어와 쿠보타 같은 대형 브랜드 출고 대기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났어요. 봄에 씨 뿌려야 하는데 트랙터가 반년 뒤에나 온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시기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때 판매점에서 말합니다. 한국산 카이오티 지금 재고 있는데 바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단골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옆집에 처음 가봤는데 음식이 더 맛있고 가격도 더 쌉니다.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부품을 직접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동은 엔진부터 변속기, 유압 시스템까지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해요. TYM도 독자 엔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 공급에 덜 의존하니까 전 세계 물류가 막혀도 트랙터를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었던 거죠. 경쟁사들이 부품 없어서 못 만드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쉬지 않고 미국으로 트랙터를 보냈습니다. 한번 한국 트랙터를 경험한 농부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에 이 성능이라고요. 트랙터 앞에 달린 삽으로 흙이나 자재를 퍼올리는 힘이 존 디어 동급보다 더 센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힘은 더 세다. 이 소문이 농촌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여기서 드라마 같은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2월 대동과 존 디어의 20년 파트너십이 종료됐어요. 대동은 원래 존 디어 트랙터를 한국에서 대신 팔아주는 파트너였거든요. 2004년부터 20년간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대동이 자체 대형 트랙터를 성공시키면서 더 이상 존 디어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물건 받아서 팔던 파트너가 이제 같은 시장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경쟁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장면이랄까요? 이 반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 트랙터의 진짜 무서운 카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대동은 2026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GPS 없이 카메라만으로 무인 작업하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뭐냐면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어도 트랙터가 혼자서 밭을 갈고 장애물을 피하고 작업을 끝내는 거예요. 대동은 이미 그 전 단계 자율주행 트랙터를 한국에서 상용화했고 지금 완전 무인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보통 자율주행 농기계는 GPS 신호에 의존하거든요. 하늘에서 신호받아서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대동 시스템은 카메라와 인공지능으로 작동합니다. GPS 신호가 약한 산골이나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대동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작업 시간을 최대 30% 줄이고 연료 효율을 15%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인공지능이 운전할 때 더 효율적인 거예요. LS 엘트론도 실전에서 성과를 증명하고 있어요. LS 엘트론의 자율주행 트랙터가 실제 농장에서 작업 시간을 17% 줄이고 수확량을 8% 늘리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던 농부가 8시간 반만 일해도 같은 결과를 낸다는 뜻이에요. TYM의 최고급 모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30마력의 독일 엔진과 독일 유압 시스템을 얹고 10인치 터치스크린으로 트랙터 상태를 확인하고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요. 농부들 사이에서 트랙터 위에 스마트 사무실 올려놓은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트랙터 가격이 존디어 동급의 절반 수준이에요. 한국 트랙터의 자율주행 기능은 경쟁사 가격의 5%에서 1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존디어 같은 대형 브랜드가 자율주행을 비싼 추가 옵션으로 파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하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TYM은 현재 미국 4개 주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22마력 소형부터 130마력 대형까지 미국 땅에서 직접 조립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까지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이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1970년대로 돌아가 보면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은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일본 차는 장난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73년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치솟자 미국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연비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도요타와 혼다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싸지만 괜찮은 차로 시작해서 10년 뒤에는 품질이 미국 차를 앞섰고 20년 뒤에는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까지 만들어 시장을 장악했어요. 2008년 도요타가 GM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 트랙터가 걷는 길이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어요. 1970년대 일본 차는 석유 파동이라는 위기 속에서 연비라는 무기로 미국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대 한국 트랙터는 존디어의 수리 독점 논란 속에서 개방형 정비라는 무기로 미국에 진입했어요. 일본 차가 처음에 싼 차로 인식됐다가 기술력을 입증하며 고급으로 올라간 것처럼 한국 트랙터도 싼 기계로 시작해서 자율주행 기술과 만족도 1위로 인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속도입니다. 일본 차가 장난감에서 세계 1위까지 올라가는데 35년이 걸렸어요. 한국 트랙터는 코로나를 계기로 본격 확장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만족도 1위, 수출 51% 성장, 자율주행 기술 선두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시장이 뒤집히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법적 환경도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존디어의 소송이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날에 시작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농부의 수리 권리는 미국 사회 공감대가 된 겁니다. 여러 주에서 별도로 수리 권리 법안도 통과시키고 있고 존디어의 폐쇄적 모델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세지고 있어요. 이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존디어의 폐쇄적 모델은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고 개방형 모델을 택한 한국 트랙터는 점점 유리한 위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표 수출품이라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여기에 농기계가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간 미국 수출 8,900억 원에 성장률 51%.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K트랙터는 K반도체, K배터리에 이은 새로운 수출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연방거래위원회와 존디어 소송 결과가 중요합니다. 존디어가 지면 수리 시장이 열리면서 오히려 한국 트랙터의 차별점 하나가 약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존디어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한국 트랙터에게는 시장을 넓힐 시간이 주어집니다. 대동이 2026년 상반기에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예정대로 내놓을 수 있는지도 핵심이에요. 성공하면 한국이 농기계 자율주행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관세 변수도 있어요. 미국 통상 정책에 따라 한국 트랙터에 추가 관세가 붙을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다만 TYM처럼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기업은 이 위험을 줄여가고 있어요. 대동, TYM, LS 엠트론 모두 상장 기업인데 수출 성장률, 북미 점유율 변화, 자율주행 기술 일정이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 판단과 책임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져갈 교훈은 하나예요. 기술은 고객 편에 서야 합니다. 고객을 가두는 기술은 언젠가 반드시 반발을 부릅니다. 188년 역사의 존디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고객의 자유를 존중하는 기술은 이름 없던 브랜드를 세계적인 경쟁자로 만들어줍니다. 대동, TYM, LS 엠트론이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자물쇠를 채운 기업은 시장을 잃고 있고 열쇠를 건넨 기업은 시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트랙터의 미국 점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트랙터가 다음 수출 영웅이 될 수 있을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은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